뭐야, 지하에 있는 차도 세차를 해? 준파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뭐 모릅니까? 이거 차 세차 들어와가지고 닦고 있죠. 완전 세차 같은데요, 이거는? 네, 완전 새 거라 가지고 좀 먼지 묻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 완전 새 건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무리 작업 해주고 있죠. 지금. 야, 이렇게 직접 차를 관리하시는구나.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특히 키로수 되게 짧고 연식 짧은 애들 한 번씩 좀 닦아줘야 됩니다. 이런 건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키로수가 700km. 700km? 네, 아니, 7만 킬로 아니에요? 700km. 무슨 700km야, 뭐 키로수 꺾고 있었네, 이거. 닦고 있던 게 아니라. 뭘 꺾어요? 아우디를 어떻게 꺾어 키로수를? 보실래요? 예. 일로 오세요. 700 맞다니까. 자, 아유. 야, 계기판 한번 보세요. 여기 700 보이죠? 야, 진짜 딱 700이네. 760. 거의 그냥 저기 부산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갖고 왔다. 그냥.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키로수가 짧은 차가 나오는 건 솔직히 대부분이 단순 변심입니다. 단순 변심.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차 매장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시승해보고 깨끗한 데서 딱 볼 때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이제 다 사기로 계약하고 몇 달 기다려서 딱 받아서 타보니까 별로인 거지.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야. 뭐 승차감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차들을 막 또 구경하다 보니까 더 좋은 차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냥 단순 변심으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죠. 손해보고. 되팔면 손해도 많을 텐데 정말 그렇게 되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파는 거죠. 정말 단순 변심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이 차가 뭐 그렇게 비싼 차라고 말을 안 한 거지. 뭐 조그만 거만 2,000에 막 얼마 안 해 하고 샀는데 이제 와이프가 막 검색하거나 친구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4,000짜리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당장 없애! 그래갖고 이제 뭐 파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이제 계약할 당시에는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우디 한번 뽑아봐야겠다고 딱 뽑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사업이 너무 안 돼. 와 이대로 가다가 이거 아우디 이거 유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온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는 입장에선 사실 손해가 뭐 한 500 이상이죠 못해도. 아니, 그럼 이거 사고 싶으면 그냥 1000km, 2000km 탄 거 중고차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써서 수입 신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이 중고차라고 하면 뭔가 이게 찜찜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몇백 더 쓰더라도 나는 신차 살랜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부를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고차 할부가 신차 할부보다 금리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부를 많이 쓰실 분들은 그냥 좀 더 비싼 거 감안해도 어차피 뭐 금리 이거 이자내 거 감안하면은 신차나 이거나 또이또이다 해서 신차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 제가 알기로 약간 착강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착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입차보다는 보통 신차가 한 2, 3천만 원대 국산차들이 많죠. 왜 그렇게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투싼,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 색깔 좋고 옵션 인기 옵션들 많이 넣어서 뽑으면은 뽑자마자 중고로 바로 팔아도 손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뭐 신차가랑 중고가랑 지금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 아시죠? 엔카에서도 보면. 그쵸. 네, 그래서 차깡을 하시는 분들은 그 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그쵸. 돈이 필요한 거죠. 애초부터 그 차는 관심이 없잖아. 그냥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고 없애서 현금을 마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우디 같은 수입차, 벤츠도 그렇고 이런 차들은 어쨌건 저쨌건 이제 키 꽂으면 무조건 막 500 이상 날아가니까 어차피 차에 관심 없고 돈만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보다는 2, 3천만 원대 국산차로 착강을 많이 하죠. 자, 착강이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차를 담보로 해서 1금융에서 대출을 뽑습니다. 만약에 이 차예요. 뭐 4천만 원 뽑았습니다. 뽑은 다음에 이 차를 바로 넘기는 거죠. 뭐 3,500에 넘겼다 칠게요. 3,500이 넘기게 되면은 당장 500만 원의 손실을 보긴 하지만 내 손에 당장 현금 3,500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오잖아. 목돈이.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그 남은 할부 대출금은 다달이 이제 갚아 나가는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냥 대출을 받는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기계를 파는 거니까 뭐 압류나 저당 이런 게 없잖아요. 차 같은 경우는 저당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저당을 안 잡히고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금융권에서 차를 사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당이 잡히기 때문에 이 저당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를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국산차로 착강을 대부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엔카 같은 데 보면 2,000km, 3,000km 탄 이제 BMW, 벤츠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완전 신차급 수입차들은 착강으로 나온 건 거의 아니고요. 이제 신차 영업사원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직이니까. 영업직이 차를 못 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진 않을게요.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또는 월별로 이렇게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너스가 뭐 1억이라고 칠게요. 어떤 A라는 차가 있는데 한 대만 더 팔면 1억짜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대를 아무래도 못 팔겠어. 영업사원이.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뽑아야지. 내가 뽑아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중고 시장에다가 이제 팔면 어쨌건 그 5, 600 손해 보는 것보다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흔히 우리가 밀어내기라고 하죠. 밀어내기 물량으로 나오는 차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갑질 아닌 갑질인데 이게 위에서 야 너 이번 달에 그거 30대 팔았어 못 팔았어? 아, 저 27대입니다. 3대만 더 채우면 1억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탁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산차면은 아 이게 좀 착강이구나. 그리고 수입차면은 아 이거는 좀 밀어내기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솔직히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간혹 정말 드물게 경품 당첨차 있죠. 복권이나 어디 저는 이벤트 같은 데서 당첨되면 뭐 말리부나 막 스파크 이런 거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당첨이 됐어요. 내가 난 그 차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차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장으로 내놓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차들은 솔직히 좀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좀 깡통이라서 그렇게 사고 싶진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옵션이 별로 없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들은 시승차가 있어요. 시승차.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으로 찍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차 매장에서는 시승차를 운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객이 시승을 해봐야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보이는 이 A6 이 차도 한때는 이제 새 차였고 가장 최신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승차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A6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A6가 나온 뒤부터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시승차로서의 쓸모가 없잖아요. 더 새 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시승차로 쓰던 A6가 다시 중고 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수입차들은 그런 시승했던 차들이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고 뭐 인증중고 같은 데로 많이 가겠죠.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을 통해서 일반 상사로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시승차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시승차를 매입을 해봐서 아는데 옵션이 완전 풀옵션이에요. 왜냐면 이제 고객이 이제 타봤을 때 옵션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를 시승을 이제 시켜드려야 아무래도 옵션을 많이 넣으시겠죠. 그러니까 깡통으로 시승을 시켜주면 이제 고객이 느끼기에는 막 옵션을 사용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승차들은 키로수가 엄청 짧진 않아요. 시승을 했으니까 보통 뭐 한 5천 내외 이런 게 좀 시승차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승차가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좀 관리가 안 되거나 막 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뽑자마자 이렇게 바로 내놔버리는 뭐 착강이나 이런 밀어내기 물량들보다야 키로수로 좀 더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손때를 탔다는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신차 보증이 짱짱하니까 내가 꼭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그게 시승차 출신이래. 시승차라는 이유로 안 살 이유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나온 차보다야 당연히 좀 더 싸야지.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솔직히 매장에서 뭐 5,000km 정도 시승했다고 해서 뭐 엔진에 엄청난 부하가 걸려서 엔진이 바보가 됐다 이거는 좀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요.